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끝이 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회담이 성공적이었냐 실패적이었냐, 또 세상이 더 안전해졌냐 아니면 계속 불안한 상태인가, 서로 엇갈린 해석과 평가와 전망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윗을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 Sleep well tonight. 오늘 밤 편히 주무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총무는 US is still in danger. 미국은 아직도 위험하다.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이상 위협은 없다. 다른 쪽에서는 계획도 없고 합의도 없고 구체성도 없다. 서로 다른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남은 것은 바로 next step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서로 협상을 더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도 사실은 확실한 것이 있다 없다, 서로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당장 내주부터 후속 회담이 시작될 것이다 하고 예견을 하고 있고, 그러나 북한의 노동신문은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한다,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제 봉쇄를 푸는 문제라든가 완전 비핵화에 대한 해석 또는 CVID에 대한 해석도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해석과 전망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개괄적인 낙관론과 비관론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관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견해인데, 미국과 북한 간의 개괄적인 비핵화 협의가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일단 임박한 전쟁은 이미 피했고 다음 수순에 따라서 북한이 완전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VID가 빠졌다고 하지만은 완전한 비핵화, 이 단어에 이미 이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비관론의 근거는 구체안과 세부 사항이 없다. 후속 협상에 대한 것도 없다. 핵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현황 파악과 검증, 사찰, 제거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전혀 세부 사항이 거론된 것이 없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공동 합의문에 제시된 것은 1990년대의 합의문과 매우 유사한데, 북한은 1990년대 이후에 6번이나 핵실험을 했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공동 합의문은 모두 391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기술한 부분은 19개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핵 전문가들은 이런 공개 약속은 1990년대 그리고 2005년도에도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약한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과 미국이 공동 합의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열거를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북한은 관영통신을 통해서 피차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순차적으로 동시에 폐기 그리고 보상을 하면서 진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과정은 very quickly,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सँ션에 대한 문제인데, 북한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봉쇄를 제거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봉쇄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이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CVID, 완전한 검증이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없어서 합의문에 이것을 넣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완전 비핵화라는 단어 속에 검증,
되돌이킬 수 없는 의미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이 포기하겠다고 한 핵탄두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약 141개로 파악이 된 핵사이트에 대한 언급은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미북 회담이 성사되기 전에는 북한의 핵과학자들의 제거까지 이슈로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제 북한의 주요 핵 프로그램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러니까 한 2년 반 안에 모두 폐기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미북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것은 모욕적인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견해다 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핵과학자들은 핵 프로그램의 파악과 검증과 사찰 제거에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미국과 한국과의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 중지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미훈련 중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남북 간의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지속될 경우에 대북 군사적 압박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개방적인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이 빠르면은 바로 오늘 을지 프리덤 훈련의 중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 상황은 북한이 한 20개에서 60개 정도로 가지고 있는 핵탄두 그리고 ICBM 미사일 그리고 다량의 화학무기 보유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완전 비핵화라는 것은 이 핵 관련 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후속 협상을 통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한쪽에서는 북한도 완전 비핵화를 원하고 경제개발, 국제사회 진입을 원하기 때문에 성사가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북한의 핵은 생명보장을 위한 보험이고 그들의 은닉기술 기만 전술은 이미 수십 년간 우리가 보아온 것이다. 고로 지금 합의된 모호한 구체한 없는 비핵화 플랜은 실패작이다. 무의미하다. 그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 발언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조치 이런 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 등의 그 동북아시아 미 동맹국들이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됐다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단 임박한 전쟁의 위기는 피했다 하는 안도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힘의 균형의 유지가 과연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새로운 고민거리입니다. 중국이 군사력 확대를 계속하고 또 북한의 핵 저울력이 그대로 있는 한 사실은 한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평화롭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줄곧 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만일 미국이 주한미군 그리고 군사훈련을 도발적인 것이다 라고 본다면 승자는 사실은 중국이 될 공산이 크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은 해양 세력의 확보를 위해서 동남아 해역에 인공섬 군사기지를 만들었고 동북아에서는 강력한 북한의 후견인 노릇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으로 미뤄볼 때 대북 협상이 지금으로서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6월 14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후 트위터를 통해
한미 동맹은 여전히 지역 안정과 안보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접견한 뒤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동맹은 빈틈이 없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청와대 문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오후 방중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중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일지 프리엄 가이언 연습 중단 계획을 이르면 오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기존 1.50에서 1.75%가 1.75%에서 2.0%로 올랐습니다. 연준은 어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준금리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43살의 흑인 여성 런던 브리드가 당선됐습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의 사상 첫 흑인 여성 시장이 됩니다. 브리드는 시장 자리를 놓고 경합했던 마크리노 전 주 상원 의원이 패배를 시인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시장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검찰이 람보, 로키 시리즈 등으로 유명한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을 성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그레그 리슬링 검찰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스텔론의 성폭행은 지난해 11월 처음 알려졌으며 산타모니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리슬링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스텔론의 변호인 마틴 싱거는 검찰과 경찰이 마치 스텔론이 성폭행을 저지른 것처럼 대중이 생각하게끔 발표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오늘 모스크바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개막합니다. 개막식은 시카고 시간 오늘 오전 9시 10분이며 이후 조별리그 첫 경기인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가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18일 월요일 오전 7시에 스웨덴과 첫 경기를 갖습니다. 제118회 US 오픈 골프 대회가 오늘 뉴욕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US 오픈 대회는 시네코 힐스 골프클럽에서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년 만에 출전하는 타이거 우즈가 세계 랭킹 1, 2위인 더스틴 존슨, 저스틴 토머스와 한 조로 묶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 안병훈, 임성재, 박성준 등 4명이 출전합니다. 시카고 다운타운과 오헤어 공항을 잇는 고속터널 차량 운행 계획이 실현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현재 이 사업을 위해 고속교통 전문 기업인 더 보링코와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이 현실화되면 16인승 고속 차량이 터널을 통해 시속 100마일로 달려 12분 만에 다운타운에서 오헤어 공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데일리 시장 시절부터 구상되어 온 것입니다. 잦은 비와 고온 날씨로 모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쿡카운티는 이미 3건의 나일스 바이러스 모기 감염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많고 이어서 더위가 계속돼 곳곳의 고인물 지역에 모기 산란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지역 양로원의 안전과 보건 상황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시카고 남부 지역에 있는 웬워드 지역의 한 양로원에서는 많은 벌레가 발견됐고 제공되는 음식도 열악한 것으로 당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일부 양로원에서는 화재 위험이 발견됐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양로원 직원들의 거주 노인 구타 사건 등도 발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4도.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한때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89도, 밤 최저 75도.
주말인 토요일과 주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90도대로 오른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93도, 밤 최저 78도, 주일 낮 최고 95도, 밤 최저 78도입니다.